우리는 대개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한다. 올해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 김준호 씨는 헬스장의 문을 열며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피트니스 초보자인 그에게 있어 운동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몇 번은 모든 것이 복잡하고 힘들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찼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곳 트레이너는 준호 씨를 위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가 천천히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트레이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준호 씨, 항상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에게 정말 좋은 몇 가지 운동을 함께 배워볼까요? 그리하여 그가 준 리스트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는 워킹이었다. 걸음말로도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었다. 준호 씨는 매일 아침 빛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동네를 한 바퀴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그는 점점 더 주변 경치를 즐기게 되었고 매일의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버릴 수 있었다. 두 번째 운동은 플랭크였다.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는 자신의 팔과 코어에 힘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스쿼트를 시도했다. 이 운동은 다리 힘을 기르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렌즈도 빠질 수 없는 운동 중 하나였다.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을 길러주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줬다. 처음 몇 번은 무릎이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그의 균형 감각도 함께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준호 씨는 푸시업을 도전했다. 일찍이 TV에서 많이 보았던 이 운동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지만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어깨와 팔에 몰라보게 좋아진 근력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몸은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준호 씨는 어엿한 피트니스 애호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었고 그의 운동 루틴은 더 다양해졌다. 자신의 발전에 뿌듯함을 느끼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트니스를 추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가 명심했던 것은 항상 기초를 다지고 너무 빠르게 나아가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운동은 그저 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또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피트니스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루 일과 중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공부를 하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TV를 시청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잘못된 자세는 우리의 척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구부러지면 허리 및 목에 압력이 가해진다. 이는 체중이 한쪽에 치우치게 하여 통증을 유발한다. 특히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디스크가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할 때 발생하며 이는 심한 통증과 심지어 사지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잘못된 자세는 순환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다리와 발에 구비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혈전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폐활량을 줄어들게 하여 숨이 차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셋째, 소화 시스템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잘못된 자세는 소화기관을 압박하여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복부 압박으로 인해 음식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자세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대로 앉지 못하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화면 앞에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눈의 피로와 두통이 따라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자세란 등과 목이 일직선이 되고 어깨가 뒤로 젖혀진 상태를 의미한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은 90도 각도로 구부린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있도록 조정하고 발은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다.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적어도 30분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주변을 걷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활동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유연성과 균형을 향상시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은 척추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여 자세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나 책상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은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정 가능하며 장시간 앉아있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
틀림없이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자세는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교정하는 노력을 시작하자.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이었다. 마을의 중심에 수백 년 된 깨끗한 샘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 가족들에게 나눠줬다. 하루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젊은이들을 모아 마을 회관에 모이게 했다. 그는 물의 중요성과 효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은 장수와 건강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물이 신체의 각 부분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물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또 물은 소화를 돕고 독소를 제거하여 우리의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젊은이들은 물이 어떻게 몸의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경청했다. 한 청년이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하루에 정확히 얼마나 마셔야 건강에 좋을까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개 하루에 2리터 정도, 즉 8잔에서 10잔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발증이 날 때 제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지요. 노인의 말을 들은 또 다른 젊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제가 한때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대신 음료를 마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피곤하고 피부도 건조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물 마시기 습관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엔 물 마시기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을 사람들은 주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먼 나라까지 퍼져나갔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그 마을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 마시기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노인의 지혜는 단순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건강과 영양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특히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지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거나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어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녀가 방문했는데 그녀는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소녀를 자세히 살핀 뒤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속적인 피로, 근육 악화, 뼈의 통증, 그리고 기분 저하 등이죠.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에 오래 머물며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녀에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관리 가능한 햇빛을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했어요. 버섯, 달걀, 그리고 특히 강화된 우유와 같은 음식이었죠. 또한 심한 부족 상태인 경우 적절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의 조언을 따라 천천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는 점차 기운을 회복했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고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정한 생활 지혜가 담긴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은 노력과 배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